그랬잖아요. 놀랍게도 화요일 날 정배이랑 우리 둘이 한 말이에요. 그 동작경찰서를 갔는데 조사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그때 몇 층이었지? 3층이었나? 3층이요.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생각해보니까 경찰서 우리 영등포 갔을 때도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 왜 경찰서에 엘리베이터가 없냐. 아, 그렇네. 그러니까 검찰청 갔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중앙지검 맞아. 같은 데 가면. 검찰청은 있었죠.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 이준석이 막 혐오 발언했던 전장현이 고발을 당해가지고 수사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해화경찰서예요.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계단 받고 올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전장현 분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분들은 휠체어 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 경찰서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말이 돼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분들 휠체어를 4사람이 들고 계단 올라가야 돼요. 그 전장현 대표 박경석 대표가 새날 지하에 있을 때 인터뷰 한번 하러 오셨는데 지하 1층인데 층고가 엄청 낮아가지고 계단 얼마 안 돼요. 그때 그 이동할 때 느끼는 자존감이 확 떨어진다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그 경찰서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그 좀 조사받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휠체어 타신 분들은 본인들이 좀 가서 조사를 한다던가 내려와서 조사를 한다던가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정말 그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또 수고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에 지금까지 지워드려야 되겠습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정말 검찰청은 엘리베이터가 다 되어 있고 이게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급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검찰청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곧바로 타고 조사실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되어 있어요. 노출 안 되게끔.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700억 들여서 별관 증축한다는 이야기 있었죠. 이런 돈이면은 전국에 있는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를 될 때까지 조사 안 받겠다.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핑계가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서 투쟁을 했또 그래서 고발을 당했는데 막상 경찰서를 출두를 했더니 엘리베이터가 없어. 물론 들고 올라갈 수는 있죠. 근데 한국 시스템에 대한 항의인 거예요. 최소한 장애인들도 싸웠던 이유가 이동권인데 경찰서를 막상 갔더니 이동권이 또 없는 거예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이 그 당시에 전장현 이분들 취임식에 초대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바로 그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취임식 초청 약속해놓고 초청을 또 안 했습니다. 진짜 훌륭한 새끼들이야 진짜. 진짜 해야 될 사람들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애들은 또 취임식에 많이 갔었죠. 이제 뭐 자기들은 안정권이다 그거죠. 자기들은 안정권이니까 굳이 뭐 이런 사람들 초청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웃으시죠? 전 잘 모르겠는데. 자, 그렇다 치고, 요건 이제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어저께도 우리 방송에서 미국 대사가 새로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퀴어 축제에 가서 연설하는 거였다.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소수자, 약자들에 대한 연대를 해줘야 된다. 윤석열 시대에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약자끼리의 연대. 선진국일수록 그 연대가 강화돼 있어요. 그 선진국에서 가장 그 멋진 말 중에 하나가 말하면 솔리데리티예요. 연대하는 거. 연대 안 하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머릿속에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거야. 뭐 동성애자들, 장애인들, 워낙 사회적으로 보면 소수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기득권의 악마화, 이미지 나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절대 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 진보 진영 사람들이라도. 그게 꼰대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나랑 다른 걸 틀리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는 다 꼰대입니다. 근데 경찰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경찰서 이야기 한번 얹어가 볼게요. 김건희가 허위 경력 의혹
50일 넘도록 답변 안 하고 나토 갔었거든요. 근데 2달 만에 경찰에 그 제출을 했답니다. 서면 답변서. 2달 만에. 다 듣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다 듣고 있는 거지. 근데 아유, 나란 일이 바쁘셔가지고 이런 거 신경 쓰실 틈 있겠습니까? 행정관 그렇죠. 뽑아야지, 네. 정책 결정해야지, 경제는 어렵지. 이거 답변서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란 일이 바쁘셔가지고. 근데 보통 일반인들은 서면 제출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보통 기한이요. 기한이 따로 있진 않은데요. 어. 보통 한 2주 정도 안 하고 있으면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요. 음. 그리고 보통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서로 나오셔야 되는데요라고 하지 서면 답변해달라는 건 정말 예외적인 아주 참고인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경우에나 서면 답변하라고 하는 거지 주요 피의자한테 서면 답변하라는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출석하라고 해서도 안 오면은 한 2-3번 경고할 걸.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 진짜 온다니까. 내가 당해봤다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갑자기 집에 있는데 그것도 주말에 집에 들이닥치면 경찰이 놀라운 거예요. 김건희는 특혜인 거죠. 물론 사회적 관행으로 대통령 부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럼 서면 답변을 했잖아. 서면 답변이라도 해주세요 한 거예요. 경찰이. 그 엘리베이터도 없는 경찰이. 해줬는데 김건희는 50일 넘도록 쌩까다가 문제가 되니까 갔다 와서 이제 뭐 얼마나 성의 있게 했겠어요. 내가 봤을 땐 뭐 잘 모릅니다. 아마 이 사건이 뭐냐면은 김건희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의 20개의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그 죄거든요. 그거 한번 볼까요? 김건희가 허위로 작성한 이거 다 읽어드리면 이 방송 끝나갈 시간인데. 빼고 갑니다. 그냥 여러분들 화면으로 잠깐 보시고 캡처를 하세요. 어떻게 거짓말을 썼는지. 벌써 다 까먹었지? 왜냐면 워낙 이 사람한테 제기된 의혹이 많아서 이건 하찮은 정도 의혹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주가 조작에만 매달리고 있고 김건희의 무슨 뭐 목걸이가 1억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에 매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걸 벌써 까먹은 거예요. 근무 이력 없음, 수상 명단에 없음. 여기 뒤에 보면 어마어마하잖아. BK21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 야, 그래서 김건희가 고발당한 죄목이 뭐냐면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예요. 사기와 사문서 위조. 고발을 했어. 근데 이게 보통 경찰에서 각하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이건 뭐 말도 안 된다 싶으면은 이거 접수 아예 안 하고 그냥 해당 없으면 이렇게 되는데 경찰도 이거를 그냥 패스팅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면 답변이라도 해달라고 김건희한테 보낸 거를 50일 넘게 쌩까다가 이제서야 겨우 답을 했는데 아마 거기 항목에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돋보이고 싶어서. 아마 이게 나토 가기 직전에 한번 터졌었잖아요. 아직까지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50일 넘게. 그리고 나토 다녀와서 지금 한 뭐 2주 정도 지났으니까 또 그만큼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토에 가서도 다녀와서도 굉장히 마음 한켠으로는 불편했을 겁니다. 숙제 안 한 것처럼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했을 거고 결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마음에 담겨 있어서 나토 언니들 앞에 가서도 나토 언니들이 나에 대해서 다 알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자격지심 때문에 뒤로 자꾸만 작아지고 그랬던 거예요. 김건희 씨는 우리 방송을 본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윤석열 총장일 때는 봤다고도 확신하거든요. 이명수 기자와의 대화에 보면 그런 내용 나와요. 확신하는데 김건희가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다면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다 잊혀졌는데 저 씨발놈들이. 김건희는 이 건 때문에 허위 경력을 사과했었죠. 여러분들 김건희 나와서 우리 남편은 검사라고 해서 무서운 줄 말았는데 그것만 기억이 나갖고 무엇 때문에 사과했는지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과했던 이 사건 자체가 허위 경력 사과였어요. 주가 조작 그런 게 아니고 그때 했던 말들 중에 한번 봅시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적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하나 더. 그러면서 그때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가 김건희 이야기였어요. 근데 또 기어 나와가지고 이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요? 12월 달이죠. 기억나죠?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거든요. 12월 26일 날. 그리고 나서
1년도 안 지났어. 1년이 뭐 6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막 나대기 시작해 막. 그리고 나대 막 나대기 시작하잖아요. 그 지지율 떨어지잖아. 자기가 한 약속이 있는데. 아까 리스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근무 이력 없고 나오잖아요. 근데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뭐 정신이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근무한 이력이 너무 없어서 이거 자체도 거짓말이다.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우리가 생각한 일이 다른 일이면 몰라도 전 아무 말도 하지 있잖아요. 않았습니다. 지금 고발당한 제목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 요거를 세칭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김건희가 대통령 부인이어서 그렇지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허위 학력으로 자기 경력까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탑을 계속 쌓았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롤모델이죠. 영부인까지 갔으니까. 이게 잘하면은 새날도 채널 금방 없어질 수 있겠어. 우리가 정권 잡으면 말이야. 심지어 구글까지 알아서 해주는 느낌인데. 다행히 서울의 소리가 원상 복구가 됐긴 했습니다만 또 뭐 유튜브 연대에서 또 가서 뭐 항의 집회하고 막 그러니까 또 그냥 또 금방 풀어줘. 얘네들도 내가 봤을 땐 규칙이나 이런 거 없어. 그렇죠. 사기업일 뿐인데 구글도. 제 이걸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게 그거죠. 이름 없는 제3의 시골에 있는 대학교 표창장 위조했다고. 그 허드렛 일을 했는데 인턴이라고 기록했다고. PCR 할 줄 모르는데 PCR 잘 할 수 있다라고 기록했다고. 16시간 인턴을 일주일 동안 16시간인지 1년 동안 16시간인지 오해가 될 수 있게끔 인턴을 했다고. 어떤 사람은 구속돼서 재판이 끝난 상태로 구속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의원직이 날아가는 형벌을 받았고 그 가족들은 아직도 재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학력 위조, 허위 학력을 이용한 그 대학 진학 목적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방송과 언론과 검찰이 온 동원이 돼서 한 가족을 도륙을 냈는데 정작 그걸 담당했던 사람은 그걸로 사업을 하고 있었죠. 이걸 도대체 참.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수도 없이 많은 의혹 중에 이 한 건만 이렇다고요. 그런데 이자가 이게 소명이 안 된 상태에서 밖에 돌아다니는 걸 나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참 김건희 같은 사람들은 아예 소환조차 하지 않는 경찰서에 장애인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참 문제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이간질 세력 이야기 했더니 구독이 몇 명 빠지긴 했는데요. 이게 왔다 갔다 해. 빠졌다가 올라갔다 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독을 빼놓고 재밌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재밌으니까 새날은 포기할 수 없다 해서 다시 구독하는 그게 느껴져요. 그 숫자에서. 구독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을 좀 해주세요. 자, 새날 방송 겁나 재밌어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준비하는 방송이 없어요. 우리는 컨텐츠는 없는 방송인데 너무 재밌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